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결국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에 달하는 만큼 이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은 김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증권사 대상으로 한 어떤 금융감독원의 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그러면 결론이 안 난 거고 좀 미뤄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징계 통보를 받은 곳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또 KB증권 이렇게 3곳입니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서 어제 제재심엔 먼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CEO 징계 그리고 기간 제재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 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겁니다. 어제 제재심에서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을 했고요. KB증권의 현 대표인 박정림 사장과 윤경은 대표도 출석을 했지만 라임 사태 당시 재직했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이란 신분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 반 정도까지는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대신증권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됐지만 KB증권은 이날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제재심은 오는 11월 5일 다시 한번 제재심을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KB증권은 두 번째 제재심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두 번째 제재심에서 어제 결론 내지 못한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대신증권에 대한 어떤 제재안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신한 KB증권에 대한 안건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심에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안뿐만이 아니라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리스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안도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수십 명에 달하거든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 펀드 DLF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 제재심이 3차례나 열렸거든요.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때보다는 더 많은 증권사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심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징계 수위에 대해서 증권사 CEO들한테 사전 통보가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수준이 중징계였어요. 하다 보니 이게 정말로 이렇게 결론 날지가 관건인 건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제재심에 앞서서 이미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서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또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개 단계인데요.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을 합니다. 직무 정지를 받게 되면 현 대표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향후 4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아무래도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 징계 통계를 받은 CEO 중에서 현직에 있는 대표는 박정림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박 대표는 향후 KB국민은행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KB금융지주 내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만일 직무정지가 확정이 되면은 KB증권 대표의 연임도 안 될 뿐더러 또 불가할 정도로 타격이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재철 회장은 대신증권 대표에서 내려와서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죠. 만약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협회장이라는 어떤 직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퇴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향후 금융권으로의 취업도 역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증권사 CEO에 대한 물론 징계도 결정하는 거겠지만 라임 사태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묻는 또 제재심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과 또 해당 증권사들의 공방도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공방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직무 정지를 통보한 근거는요. 내부 통제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률은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금융회사는 뭐 법령을 준수를 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CEO를 중징계할 법적 근거가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법률, 이 근거가 하나인데요. 증권사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각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률로 증권사 CEO를 중징계하기에는 법률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고요. 또 증권사 CEO를 내부 통제 부실의 행위자로 또 본 것은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증권사의 목소리가 만약에 반영이 됐을 때 징계 수위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금감원의 제재심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그러면 결론이 내리는 겁니까? 네,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 일단 그건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일단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증권사는 모두 3곳이지만 다른 증권사들 역시 과도한 좀 징계 수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30여 명에 달하는 증권사 CEO들이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긴 하루 전인 28일에 중징계를 좀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금감원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론도 금감원 중징계를 통보한 금감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금융당국의 부실한 그 관리 감독 책임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 지우는 거는 좀 과도한 처사다 이런 의견들이 금융 투자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활동상의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 부분이 CEO에 대한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감독당국의 감독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CEO를 직접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사전 통보한 대로 금융당국이 중징계안을 그대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안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